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기는 하지만 심적으로는 가장 먼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는데 특히 전통 문화유산의 기원을 둘러싼 다툼은 두 나라 모두 양보 없이 자존심을 건 대결로 번지곤 했습니다. 이 자존심 싸움이 때로는 외교적 긴장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자기입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에는 아리타야키라는 전통 도자기가 있습니다. 사가현과 아리타시는 이 도자기를 일본 최초의 정통자기로 내세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초 일본 장인이 우연히 백자 토양을 발견해 일본자기 역사가 시작됐다고 홍보해왔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리타 도자기는 임진왜란 때 납치해간 조선 도공들이 만든 것이라며 반박해왔죠.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수많은 조선 도공들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규슈 아리타에서 가마를 열게 했습니다. 조선 도공 중 2, 3평이 아리타에서 백토를 발견해 일본 최초의 백자 생산을 이끈 일화는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만든 도자기가 곧 아리타야키의 출발입니다. 지금도 일본 나가사키와 야마구치 일대에는 조선인 도공의 후손들이 남아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성씨를 아예 이도로 쓸 정도죠. 이처럼 누가 원조인가를 둘러싼 하늘 간 다툼은 도자기 외에도 김치, 기무치, 전 오코노미야키, 불고기, 야끼니쿠 등 숱한 사례가 있습니다. 쌀부터 시작해 금속기 문화, 불교 문화 등등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논쟁거리였나 싶은 주제도 있지만, 그만큼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이 모든 논쟁의 판을 흔드는 동북공정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 아주 이상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조다라며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 바빴지만, 이 하나만큼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쪽이 원조가 아니라고 미루는 기묘한 상황이 전개되어 왔으니까요. 마치 그거 원래 니네 나라 거 아니야 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원조가 아니라고 떠미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추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고추는 사실상 소울 채소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는 고추의 큰 흐름을 짚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추의 원산지는 중남미 일대로 인류가 기원전 6천년 전부터 재배해온 가장 오래된 재배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서는 고추를 음식의 양념은 물론 약재와 의식용 재료로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매운 녀석과 처음 만난 것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였습니다. 콜럼버스 일행은 후추와 다른 향신료를 찾다가 우연히 신대륙의 고추를 접했고, 이를 스페인에 전했죠. 16세기 초부터 고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는데요. 포르투갈 상인들은 특히 해상 교역망을 통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이르는 노선에 고추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고추가 처음 도착한 것은 언제일까요? 우선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선교사와 상인들을 통해 고추가 전래된 것으로 여러 기록이 전합니다. 예를 들어 에도시대 학자 사토 노부이로는 1542년 포르투갈인이 규슈 분고 지역에 고추와 호박 종자를 처음 가지고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 이국의 매운 열매를 남만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해서 남만고쇼, 즉 남만후추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1577년에는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서안에서 일본인들이 고추절임을 높이 평가한다는 언급을 남겨 16세기 후반에 이미 일본에 고추가 전해져 있었다는 직접 증거도 있죠. 다만 이때 고추는 어디까지나 관상용이거나 약재로 취급됐습니다. 매운맛 그 자체를 음식의 주요 풍미로 사용하기에 일본인들이 조심스러웠는데, 이는 일본 전통 요리가 재료 본연의 섬세한 맛을 중시하고 너무 강한 자극을 이질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일본 요리에서 고추는 국이나 면 요리에 약간 뿌리는 보조 양념의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추를 주재료로 한 일본 음식은 거의 드물고, 지금까지도 와사비나 생강 등 다른 향신료에 비해 고추의 비중은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한국을 볼까요? 한동안 학계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고, 이들이 고추 종자를 가져와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자주 인용된 것이 1614년 조선 관해군 때 간행된 이수강의 지복유설입니다. 이수강은 이 책에서 고추를 한자로 남번초, 즉 남쪽 오랑캐의 향신료라고 기록하며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에서 외계자라 부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계자란 외국 겨자란 뜻으로 일본에서 온 매운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수강은 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전하는 흥미로운 일화도 적었습니다. 고추의 맵고 자극적인 성분 때문에 남만초에는 큰 독이 있다고 여겨서 어떤 주막에서는 술에 고추를 따 손님들에게 먹였는데 독이 올라 빨리 취하게 하려는 속임수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가 그 고추를 탄 술을 마시고 목숨을 잃었다는 다소 과장된 풍문까지 실려있죠. 이로 미뤄볼 때 17세기 초 조선에서는 고추가 일본을 통해 들여온 낯선 독초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 쪽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과 정반대의 주장이 전개됩니다. 이수강이 고추는 외국에서 왔다고 쓴 바로 그 시기 또는 그 이후에 일본의 여러 문헌에는 오히려 고추는 조선의 원산지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에도 중기의 학자 카이바라 에키케는 1709년에 간행된 대화본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이 나물이 없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할 때 종자를 가져와 심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일본의 고추가 들어온 경위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종자를 가져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고추를 고려후쇼, 즉 고려후추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이는 당시 일본인들 역시 고추를 조선을 통해 들여온 외래 식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일본 측 자료에는 비슷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1775년 편찬된 어휘지 물류칭호에서도 고추를 가리켜 조선에서 온 물건으로 서술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구전설화에는 임진왜란 당시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전투 중 고춧가루 연기를 연막탄처럼 활용했다거나 조선에서 가져온 고추를 동상방지 용도로 신발 속에 넣었으며 돌아왔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화는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일본에서도 고추는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상황이 상당히 기이합니다. 조선 쪽에서는 일본에서 처음 왔다고 하고 일본 쪽에선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하니 말이죠. 정리하자면 16세기 말 17세기 초 한일 양국 모두 고추를 외래 도입품으로 여기면서 그 출처를 서로를 지목한 셈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최근 학자들은 이를 양국 간 전래 경로의 복합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추가 동아시아에 전파된 과정이 단순히 일본에서 조선 혹은 조선에서 일본의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경로와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일본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슈 지방과 혼슈 지방의 교류에 시간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듯 1540년대 중반 이미 규슈에는 포르투갈을 통해 고추가 전해져 일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슈에서는 주로 약재나 무기 등으로 고추를 썼지만 도쿄나 교토가 있는 혼슈 본섬에는 고추가 아직 생소했습니다. 그러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에 건너온 일본 병사들 중 특히 혼슈 출신들이 조선에서 처음 고추를 접한 경우도 많았죠. 이들은 조선에 가니 이상하게 맵고 붉은 열매가 있더라라며 신기하며 종자를 가지고 돌아갔고, 그러니 일본 본섬 입장에서는 고추가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 된 겁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남해안 등 일부 지역을 통해 고추가 와 있었지만 그 사실이 널리 퍼지지 않아 전쟁 후에야 본격적으로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즉 포르투갈 규슈 경로와 규슈 조선 경로 그리고 다시 조선, 일본 본토 경로가 순차적으로 일어나 서로 얽힌 결과 일본이 원조란 기록과 한국이 원조란 기록이 모두 생겨났다는 설명이죠. 실제 에도시대 일본 병사들이 귀환하며 고추씨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에도학자들의 기록뿐 아니라 고추를 조선에 있다가 온 귀한 물건으로 여기며 이름 붙인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결국 양국 모두 16세기 말까지는 고추를 몰랐다가 그 무렵 거의 동시에 알게 되었지만 경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전 세계 고추 품종의 유전적 계통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재래 고추 품종들이 멕시코나 남미의 고추들과는 다른 독자적 유전적 군을 형성한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밀양, 청송 지역 재래종 등의 한국 고추와 중국의 일부 고추 등이 모여 이루는 동아시아 계통군이 존재하는데, 이 계통은 멕시코 할라페뇨나 카롤라이나 카이엔 등 미주 지역 매운 고추 계통과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지 분화 시점으로만 보면 동아시아 고추 계통이 오히려 멕시코 할라페뇨 계통보다 먼저 갈라져 나온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전학적 분석을 곧이곧대로 한국 고추가 멕시코보다 먼저였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통의 분화가 반드시 재배지 도착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한반도에 전해진 소수의 고추 씨앗이 세월이 흐르며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띠게 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아시아 고추의 유전자 가계가 별도로 묶인다는 점은 최소한 고추 전래가 단순히 한 번의 경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별도의 전파나 적응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고추가 서양을 거쳐 일본을 통해 한반도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추는 한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라는 이분법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 먼저 도착했든 고추는 한국과 일본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선 한국에서는 고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며 음식 문화 전반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인은 원래 매운맛에 대한 내성과 선호도가 상당했습니다. 마늘, 파, 생강, 후추, 산초 등 톡 쏘고 알싸한 식재료를 나물무침부터 탕국, 구이 양념까지 다양하게 활용해온 것이 우리의 전통 식생활이었죠. 특히 마늘과 젓갈을 함께 쓰는 김치류나 젓국조리에서는 매운 향신제가 발효로 인한 강한 냄새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산초와 같은 강한 향신료를 넣지 않는 김치는 비린내나 텁텁한 냄새가 심했을 텐데 고추와 마늘 덕분에 풍미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추가 파고들 여지가 생겼습니다. 매운맛과 향이 강한 고추는 기존 향신료들을 보완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준 것이죠. 조선 후기에 고추가 보급되며 가장 극적인 변신을 한 음식은 단연 김치입니다. 원래 고추 등장 이전의 김치는 오늘날의 백김치나 동치미와 같은 맑은 김치가 주류였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 신맛 위주로 먹거나 붉은색 식물이 내는 국물을 부어 붉은기를 내는 정도였죠. 그런데 고추가 김치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치 국물은 투명해서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맛은 짠맛 일변도에서 맵고 달짝지근하면서 깊은 맛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젓갈의 조합은 김치 맛의 혁신이었는데요. 고추 특유의 매콤한 향이 젓갈의 비린 향을 잡아주고 발효되는 동안 고추의 천연 방부 효과로 부패를 더디게 해 김치의 보존 기간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김치가 지금과 같은 맛의 완성형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고추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고추장도 고추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고추장을 담근다는 것은 단순히 매운 양념을 넘어서 발효 장류책에 고추가 편입됐다는 뜻입니다. 고추장은 한국에서 국, 찌개, 탕, 구이 양념에도 빠짐없이 활용되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양념장이 됐습니다. 이처럼 고추가 널리 퍼지면서 한국인의 밥상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17세기 이후 서서히 육식 문화가 확산된 점도 고추 소비를 촉진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불교의 영향 등으로 육류 섭취가 제한적이었지만 임진왜란 후 혼란기와 18세기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고기를 조리해 먹는 풍습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고기의 잡내를 잡고 풍미를 높일 강한 양념이 필요했는데 고추를 비롯한 매운 양념장은 이 역할의 안성맞춤이었죠. 고춧가루와 마늘, 장을 섞은 양념에 고기를 재워 구워 먹는 방식은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고 이것이 오늘날 불고기 양념이나 양념구이의 효시가 된 겁니다. 한번 매운맛에 길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운 양념이 대세를 이루면서 조선 요리는 매콤한 맛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 요리사에서 고추가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애초에 고추를 식재료라기보다 신기한 낭만의 약재나 장식용 화초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야 간신히 음식 양념의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그마저도 극히 부차적인 위치였죠.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고추를 조선처럼 열광적으로 먹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요리가 지향하는 바가 한국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통 음식인 와쇼쿠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담백함과 절제된 조미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가스오부시로 우려낸 국물의 은은함, 생선의 본연의 달큰함, 소바나 우동국수의 담백한 감칠맛처럼 섬세하고 은은한 맛을 중시하죠. 이러한 요리 철학에서 보면 한 번 혀를 강타하는 매운 고추의 자극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고추를 통째로 요리에 넣어 매운맛을 주기보다는 아주 소량의 가루로 만들어 필요할 때 약간 뿌리는 조미료를 활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도 일식집에 가면 우동과 함께 시치미라는 가루통을 주는데 이는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7가지 향신료를 섞은 혼합 고춧가루입니다. 시치미에는 고추 외에도 산초, 깨, 마늘, 생강, 귤껍질 등 여러 향이 배합되는데 그중 고추는 맵싼 향을 담당하되 주도권을 잡지 않는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치미를 들이부어도 매콤한 우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물 요리나 튀김에 한 꼬집 뿌려 먹는 정도가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긴 고추의 활용법이고 고추 자체가 주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고추는 거들 뿐인 것이죠. 고추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며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에게 고추는 원 오브 댐이었지만 한국에서 고추는 온리 원, 즉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일본 음식 하면 초밥의 신선함과 와사비의 알싸함을 떠올린다면 한국 음식 하면 뭐니뭐니 해도 김치와 고추장의 매운맛을 먼저 연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추장은 이제 멕시코의 핫소스, 태국의 스리라차 소스 등을 넘보는 세계적인 매운 양념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산 매운라면 역시 고추가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할 식품이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남만에서 온 독한 풀에 불과했던 고추가 이제는 한국인의 입맛을 대표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른 겁니다. 한류 열풍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외국 레스토랑의 김치가 오르고 고추장 양념불고기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모습은 세계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한국에 의한 고추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고추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식탁을 구성하는 재료 중 상당수는 알고 보면 외래 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여온 고구마와 감자는 본래 남미와 안데스 산맥이 고향이지만 한국 땅에 뿌리내려 흉년의 백성을 구한 구황작물이 되었고 이후 일상적인 밥상주식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온 복숭아, 조선시대의 호박과 당근, 개화기 이후에 양배추와 양파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외래 작물들은 처음에는 남쪽 오랑캐의 물건, 서양 채소 등으로 불리며 신기한 구경거리였지만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토착화되며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되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힘, 그리고 새로운 것을 활용해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는 융합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맵찔이라는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한국. 저는 오늘 저녁에도 매콤한 김치찌개와 고추장게장을 반찬으로 먹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